참배 행렬 맨 앞줄,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부 사이에 딸 주애가 서 있습니다. 당정 군 간부들과 함께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한 것으로 사진만 놓고 보면 아버지 어머니가 정 가운데 자리를 딸에게 내준 겁니다. 주애가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하는 모습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첫 방문이라는 점에서 유의해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김정은 위원장 딸의 행보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은 북한 체제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성역이자 가장 신성한 장소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주애가 유력한 후계자로 거론되어 온 상황에서 백두혈통 계승을 부각하는 정치적 신호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단순한 자녀의 권위를 넘어 선대 수령들의 유훈을 직접 계승하는 혁명의 계승자로서의 지위를 대내외에 공식 선포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주애의 존재감 부각은 지난 연말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 장성과 간부들로부터 단독으로 거수 경례를 받는 모습이 포착됐고 신년맞이 경축 행사에선 공선마다 지도자 이미지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리설주와 함께 가족 전체가 참배한 만큼 후계 구도와는 다른 차원의 가족적, 안정적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의도란 분석도 있습니다. 후계자 내정이라면 선대와 인민 앞에 신고식 언급 정도는 할 가능성이 있지만 언급되지 않는 것은 가족, 미래 세대에 대한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분석합니다. 김정은의 신년맞이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는 3년 만이었는데 이 역시 곧 개최될 9차 당대회를 앞둔 정치적 메시지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지금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가 북한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요? 예,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성지이자 종교적 성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정치적 성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제 김일성, 김정일이 시신이 안치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통성을 선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정치적인 성지고요. 종교적인 의미는 사실상 이제 수령의 영생론,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육체는 죽어서도 그 수령이 이제 강조해 왔던 어떤 정치적인 생명은 영원하다. 예. 이것이 이제 북한에서 얘기하는 수령 영생론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정치적 의미와 종교적 의미가 있는 곳이 바로 여기 금수산 태양궁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번에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라 이 딸 주애가 가운데 선 모습인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례적이죠? 사실상 뭐 우리도 그러긴 하죠. 뭐 예. 예를 들어서 YTN 사장님하고 같이 행사하면 아무래도 이제 사장님이 중앙에 예. 서잖아요. 그리고 이제 간부들이 옆에 서시고 직원들 뒤에 서고 하는 건데. 이제 좀 이제 심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이제 북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사실상 보면은 사진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앙에 선다는 것은 권력의 서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김주애를 중앙에 세우고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입장에서 보면은 김주애 오른쪽 왼쪽에 각각 아버지와 어머니가 섰단 말이죠. 예. 그런 것을 보면 차기 정권의 핵심 인물이 확실히 김주애다라고 하는 것을 대내적으로 그리고 대외적으로 그렇게 이제 시각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봐요. 예. 그리고 이 딸 김주애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볼뽀뽀를 하는 사진이 지금 네, 화제가 됐는데 이 부분 네. 굉장히 뭐 계산된 연출이겠죠? 북한에서는 뭐 계산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예. 봐야 되겠죠. 우리 한국에서는 아버지하고 뭐 딸하고 또는 아들하고 볼뽀뽀하는 게 뭐 아주 이제 수시로 있는 일이고 그러긴 하지만 예. 북한에서는 굉장히 드문 일이죠. 예. 게다가 이제 그 전에는 그 김주애가 아버지보다 사진이 좀 앞에 나오거나 발걸음이 좀 앞에 가거나 또 아버지 이렇게 볼을 쓰다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아버지한테 저렇게 뽀뽀한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저걸 보면 계속해서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 이게 확실히 제 4세대 이게 후계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과 동시에 아버지와 딸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 예.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이렇게 보여준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9차 당대회가 다음 달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서 주애가 직함을 받을지도 관심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요, 지금 이제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총비서잖아요. 예. 그런데 제1비서가 비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나중에 후계자가 될 사람한테 주기 위해서 그 자리를 비워놨겠죠. 그런데 김주애가 거기에 가기에는 너무 지금 벅차지 않습니까? 예. 2013년생이면 지금 이제 우리 나이로 뭐 13살, 예. 2살, 3살 됐는데 초등학교 6학년 이제 오래되면 이제 중학교 가겠지요. 이 정도 되는 어린 아이인데 아무리 제 4세대 그거라도 총비서 주기는 힘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후보위원으로 갔다가 이제 정위원으로 갔다가 이렇게 이제 직책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예.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청년 동맹에서 적절한 이제 직책을 부여받을 수 있는데 북한에서의 청년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14살부터 30살까지 노동당 당원이 아닌 모든 청년들이 가입해 있는 곳이 여기 노동당 청년 동맹입니다. 예. 그래서 김정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청년 대장이라고 이게 이제 후계자 시설에 불렸거든요. 예. 그 청년 대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가는데 만 14살이니까 지금 김주애 같은 경우는 만 14살은 안 됐죠. 예. 그래서 청년 동맹에 청년 대장으로까지는 못 가더라도 청년 동맹에서 어떤 이제 일정한 직책을 좀 부여받을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우리 생각하고 북한 생각하고는 너무 생각이 달라서 우리 입장으로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예. 북한에서는 또 그런 것들이 불가능한 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청년 동맹에서 어떤 직함을 만일 받는다면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주애도 굉장히 어리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아직 만 41세로 젊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4대 세습의 속도를 내는 모습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글쎄요,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김정은의 이제 건강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예. 원래 가지고 있는 기저 질환이 많다. 게다가 뭐 심장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예. 언제 뭐 이렇게 서든 데스를 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빨리 좀 넘기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이제 김주애한테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41살인데 41살, 2살인데 그 정도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북한 사회를 좀 고려한 게 아닌가. 왜 그러냐면 북한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 한국처럼 이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예. 여전히 이제 봉건 체제고 가부장적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지위는 낮단 말이죠. 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김주애가 나타나서 제4세대 이렇게 지도자라고 하면은 그걸 북한 주민들이 누가 그걸 수용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예. 있거든요.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소위 말하는 이제 노동당 그 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별 4개 받으면서 이제 공식 직함을 부여받고 그리고 나서 1년도 안 돼 가지고 자기 아버지 죽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세습을 할 시간이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걸 이제 자기가 3세대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은 거죠. 예. 그런데 자기 아버지 김정일로 보면 1974년부터 1994년까지 무려 20년 동안 이렇게 후계자 수업을 했단 말이죠. 예. 물론 이제 1980년부터는 거의 뭐 공동 통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그렇게 안정적인 그런 이제 후계자로 이렇게 넘겨주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 때문에 아마 지금 이렇게 서두르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북한은 대규모 신년 경축 행사를 열었는데요. 이색적인 장면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행사장에 도착하자 수행원들이 일제히 모여들었는데 그런데 김 위원장보다 딸 주애가 먼저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물론 퍼스트레이디 리설주 여사보다도 이례적으로 먼저 모습을 드러낸 거죠. 행사장에 도착 후 환대를 받은 김정은과 딸 주애. 김 위원장이 리설주 여사보다 딸 주애를 챙기는 모습이 눈에 띄는데요. 주애는 김 위원장 바로 옆을 차지하며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새해를 맞이한 순간 스포트라이트는 단연 김정은 위원장과 딸 주애가 받았습니다. 환호 속에서 딸 주애가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 김정은의 볼에 입을 맞추는데요. 부녀의 다정한 모습을 연출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김 위원장도 한박 웃음으로 화답하며 딸 주애의 존재감을 부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아이들이 김 위원장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는 장면인데요. 이번에도 리설주 여사가 아닌 딸 주애에게 꽃다발이 전달됩니다.
초등학생 나이로 추정되는 주애가 마치 어른처럼 아이들에게서 꽃다발을 받고 안아주는 모습이 좀 어색해 보이기도 합니다. 한편 행사장엔 주요 간부들이 가족들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특히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자녀로 추정되는 아이들을 대동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여정의 결혼과 출산설은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았는데 진짜 본인의 아이들인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관심 사업인 지방발전 20승십 정책에 따라 지난 2월 착공한 평양시 외곽 강동군 지방공업공장과 종합봉사소가 준공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준공식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공장을 둘러본 뒤 지방의 비약을 성취하고 부흥과 문명의 고귀한 실체들을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사업이야말로 무조건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할 사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방공업혁명의 진가는 물질적 부를 창조하는 것뿐 아니라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새 시대에 맞게 변화시키는 데서도 검증돼야 한다며 창조의 목표와 경제는 부단히 갱신되고 향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준공식에는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와 딸 주애도 동행했는데 리설주와 주애가 동시에 김 위원장 일정에 등장한 건 지난 6월 원산 갈마해안 관광지구 준공식 이후 6개월 만입니다. 주애는 김 위원장이 간부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듯한 사진에서 홀로 떨어져 제품을 구경하는가 하면 김 위원장보다 앞서 걷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지방발전 20승식 정책은 해마다 20개 시군에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해 10년 내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는 것으로 내년에 사업을 벌일 20개 시군도 최근 당 전원회의를 통해 확정됐습니다. 아버지와 똑같은 검정 가죽 롱코트를 입은 주애가 김정은과 나란히 승용차 뒷좌석에서 내립니다. 김정은이 사열을 받고 지나가자 북한 매체는 주애의 사열 때 인사 장면을 단독샷으로 방송했습니다. 주애가 거수 경례를 받는 장면도 노출했는데 아버지 없이 홀로 군장교의 경례를 받는 모습을 공개한 건 꽤 이례적입니다. 사랑하는 자제분으로 소개하던 기존 주애의 호칭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존경하는 자제분께서 동행하셨습니다. 지난달 말 열린 북한 공군 창설 80주년 행사 모습으로 주애가 북한 매체에 등장한 건 지난 9월 중국 전승절 행사 이후 석 달 만입니다. 이번 행사에선 평소 얼굴에 가득했던 웃음기가 사라졌고 동선마다 앳된 티를 벗고 권위적인 모습도 연출했습니다. 방송 일부 장면에선 김정은보다 더 부각되기도 했는데 후계구도 공식화 작업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혼자서 활동하는 모습들을 점차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군이 충성 맹세를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후계 구도에 한 발 더 다가서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애에 대한 후계 구도 작업은 속도 조절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북한 내부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후계자로서의 입지를 다져주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